북한이라는 신비롭고 고립된 세계에서 많은 국민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려하고 은밀한 사생활은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기쁨조로 알려진 특별 여성 그룹도 그 일부로 이 제도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들을 위해 매년 최대 40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특별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고위층을 위한 비공식 행사에서 노래, 춤, 마사지 등 문화적 접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복무 기간 동안 가족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기쁨조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왜 그 존재가 철저히 숨겨져 있는 걸까요? 북한 권력층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11위 기쁨조의 선발 기준. 고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키가 197cm 이상인 여성을 선호했다고 전해지며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키에 맞춰 기준을 QCC 조건 센터멘트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은 얼굴의 비율을 중요시했지만 김정은은 타원형 얼굴을 가진 여성만을 요구하는 등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흉터가 없고 피부가 매끄러우며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져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순결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선발된 여성들은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적 아름다움과 건강 상태가 국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습니다. 선발된 후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지지만 실제 활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선발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가족의 충성도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가진 가정 출신자만이 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은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약 50명이 평양에서의 최종 선발에 진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상세한 프로필 최대 150페이지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25명을 선발합니다. 그 후 친밀한 저녁 식사를 통해 개인적인 교류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2명이 선택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선발되지 않은 전 여성들도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고위당 간부들을 위한 비공개 모임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배경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선발된 여성들의 가족에게는 정부로부터의 수당이나 고급 화장품 등의 선물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이는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친묵과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12. 김정은의 비밀 특별부대.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 아래 매우 엄격한 법과 수많은 비밀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영화, 고급 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호화로운 취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젊은 여성들을 선발하여 특별부대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여성들은 최고 지도자와 정권 고위층의 만족을 위해 철저히 선별되었으며 그 역할을 강제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부대의 존재는 철저히 감춰져 있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점차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 김정은이 직접 새로운 특별부대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약 100명의 여성을 직접 선발하였고 이들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담당한 기관은 39호실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김정일 시절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권은 한 번에 최대 600명까지 모집하려 한 정황도 있어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부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9위 감금과 감시. 기쁨조의 삶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선발된 여성들은 김정은 전용의 별도 구역에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채 생활해야 하며 모든 행동은 철저히 감시받습니다. 상류층 외에는 거의 아무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과의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며 지도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각본에 따라 통제됩니다. 설날에만 가족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국가 관계자들의 엄격한 감시하에 이루어져 자유로운 대화는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22세에서 25세 사이에 역할을 마치게 되며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경호원이나 고위 관리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감시 속에 살아가며 기쁨제 관한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는 동정심이 아닌 정권이 비밀을 유지하고 통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임무를 마친 후에도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감시당하며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활이 세 그룹으로 나뉜 기쁨조는 26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상류층을 위한 특별한 파티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3개의 전문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성인 대상의 오락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이 여성들은 지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스스로 결정권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자율성이 없으며 때로는 신체가 물건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마사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손을 이용해 긴장을 풀어주는 감각적인 터치 기술을 훈련받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노래와 춤 공연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일부 노출된 상태로 공연하며 관객인 간부들을 매혹시키는 동작과 퍼포먼스를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습니다. 7위 연간 400만 달러 속옷 지출 김정은의 기쁨조 플레저 스쿼드는 북한 고위층을 위한 전용 그룹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체제의 사치스러운 실태를 드러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그룹을 위해 매년 약 400만 달러 상당의 고급 란제리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특권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루 평균 약 4.40달러라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사치스러운 지출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소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기쁨조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값비싼 선물, 전용기, 고급 음식과 음료, 최고급 자원 이용 기회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와인, 고급 자동차, 전 세계에서 수입한 고가 식품들을 들여왔으며 기쁨조 여성들도 이와 유사한 사치 속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화는 이야기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의 조카 리에렌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기쁨조의 이면에 있는 부패와 착취를 밝혔습니다. 이 그룹은 정권 고위층을 위한 오락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체제 권력을 과시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 시미즈 도시미스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김씨 일가 3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국민을 통제하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뉴비 비밀 파티의 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의 또 다른 면은 김정은이 주최하는 비밀 파티입니다. 이곳은 권력과 사치가 미스터리한 분위기 속에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오직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파티들은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철저히 보호되며 정부군 조선노동당의 최고위층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정치적 방향과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모임이 열리면 공간은 호화로움의 세계로 변모하며 참석자 모두를 매혹적인 분위기로 감싸 안습니다. 이 행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이 있으며 음악과 춤, 특별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교하게 연출되어 김정은의 권력과 통제력을 부각시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출연진은 음악가, 무용수, 고개사 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들로 엄선됩니다. 이들은 북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입니다. 공연은 현대적인 멜로디로 구성된 교향곡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되며 엘리트 손님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곡됩니다. 이 멜로디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객을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간 듯한 체험으로 이끕니다. 무용수들은 유려한 동작과 정교한 안무로 시각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들의 공연은 전통적인 조선의 요소와 현대적 해석을 융합하여 우아함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관객들을 아름다움과 기품으로 사로잡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중심부에서 여는 이러한 비밀 파티는 단순한 호화로운 연회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독점적인 행사에서는 조선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닫힌 문 안에서 그들은 미묘한 동맹을 조율하고 국내외 정책을 결정하며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선택을 내립니다. 군사, 경제, 외교 등의 논의가 이 사치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밤들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과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초대는 외교적 신호일 수 있고 동맹으로 가는 한 걸음일 수도 있지만 불참은 체제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 파티 참가자, 쾌락부대 여성들이 참여한 이러한 배타적인 모임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으며 김 씨의 측근 200명 중 단 40명만이 이러한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지며 술과 성인 오락, 호화로운 음식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러한 파티의 전형적인 모습은 음식과 춤을 중심으로 한 향락이었지만 때때로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차례로 옷을 벗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티의 분위기는 강제성과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참가자들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한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채모를 밀게 하는 게임도 있었으며 이는 파티 내에서의 지배와 권력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북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쾌락부대 여성들은 수년간 이러한 파티에 참여하면서 지도부의 요구에 의해 인생을 소모당하고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 또한 착취와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었으며 임무가 끝날 무렵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파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4위 김정일 시대에서의 진화. 기금조의 구성원 선발 과정은 매우 엄격하며 선정된 이들은 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3-6개월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직은 만족조, 행복조, 가무조의 세 주요 그룹으로 나뉘며 각각은 정권 상층부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훈련됩니다. 만족조는 친밀한 서비스를, 행복조는 고위 관리들에게 이완 경험을 제공하며 가무조는 지도부의 모임에서 활기찬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철저히 통제되며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기쁨조 활동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로 규제된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조직의 운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목적은 상층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며 구성원의 개인적 자유와 존엄성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은 하에서 이 활동의 비밀성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아버지 시대에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기원은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지도자 김정일이 측근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조직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측근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쁨조가 있었으며 선정된 구성원들이 오락을 제공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사 조직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내 충성심과 절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기쁨조의 구성원들은 공연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밀 모임에 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감시되는 시스템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쁨조는 김정은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고 지도부의 가장 가까운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데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976년 조선노동당은 39호실로 알려진 비밀 조직을 설립하여 김정일의 안전을 감독하고 기쁨조의 모집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1992년까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그가 직접 기쁨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친밀한 기능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모집은 1995년에 최종 선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쁨조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2012년 김정은 하에서 이 전통이 부활되어 개인적 충성심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 있는 유산이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기쁨조의 구성원들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심각한 존엄성 침해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공개적인 굴욕이 아니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하여 여성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정권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지도부의 권력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3위 모든 정보의 통제. 정권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정보 통제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처벌 사례들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지도자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모든 자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9월에는 남한 드라마 꼬집히기까지를 시청하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3명이 공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원래 1998년에 방영되었지만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995년에 탈북한 신동혁 씨의 논문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김정일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며 기쁨조의 존재와 정권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삶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정권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외국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차단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입니다. 정권은 단순히 정보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소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지도부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강경한 대응을 반영합니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한국에서는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가장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위 평양의 비밀 카지노.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권력과 사치가 기쁨조나 김정은의 사적인 파티를 훨씬 넘어서 확장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평양의 조용한 지역에 숨겨진 비밀 카지노의 존재입니다. 도박이 불법인 이 나라에서 이 카지노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도박의 세계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카드가 섞이고 고액 도박꾼들의 낮은 속삭임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 카지노가 특별한 이유는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단 2곳의 카지노만 존재하며 그중 김정은이 운영하는 평양의 카지노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카지노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호텔, 양각도 호텔 안에 있으며 여러 층에 걸쳐 포커, 블랙잭, 룰렛, 슬롯 머신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관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평범한 카지노가 아닙니다. 보안은 매우 철저하며 게임 규정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모든 방문자는 여권을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여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행동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작은 위반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카지노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 외교관 및 특권층 인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일반 북한 주민은 이곳 출입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박 외에도 고급 레스토랑과 바 등 호화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된 비밀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1위 북한 엘리트의 삶. 하층민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게 북한의 엘리트층은 특히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이들이 매우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부유층은 돈주라고 불리며 돈의 주인이라는 뜻 등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유 엘리트들은 정부 부처나 군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외에서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 자본을 북한에 유치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김정은의 비밀 파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기쁨조와 함께 호화롭게 즐깁니다. 이들은 TV부터 부동산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돈주 계층은 일반 국가에서는 평범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냉장고, 오토바이, 심지어 토요타나 혼다 같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나 고급 물건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남한이나 서구의 중상류층처럼 삶을 즐길 줄도 압니다. 그들의 자녀는 자라, 자라, 나 H&M 같은 패션 브랜드를 착용하고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나 헬스 등으로 체력 관리도 꾸준히 합니다. 멋을 내는 것뿐 아니라 이들은 고급 음식도 즐깁니다. 서구에서 수입한 희귀 재료에 아낌없이 큰 돈을 씁니다. 북한의 슈퍼마켓에는 호주산 소고기, 노르웨이산 연어, 시리얼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제품은 상상 초월의 가격에 팔립니다. 돈주들은 고급 매장과 카페도 자주 찾으며 일반 공무원의 월급에 맞먹는 값비싼 음료를 즐깁니다. 특히 2010년부터 북한의 커피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 음료는 대부분 4지 8달러 사이이며 아이스 모카 한 잔은 9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일반 시민의 평균 월소득은 고작 4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권 계층의 삶은 항상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의 측근조차도 위협이 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숙청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비밀스러움입니다. 그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 사는 일반 시민과 거의 교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비밀 기품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